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홍순빈 아나운서, 황유선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파이터의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본인이 낳지도 않은 애를 낳았다라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41살 승무원이신데요. 예.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두 번의 출생 신고를 합니다. 2010년에는요, 딸 세롬이를 낳았다가 출생 신고를 하고 2012년에는 딸 세영이를 낳았다가 출생 신고를 합니다. 가상의 아이 이름이 세롬이하고 세영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가상의 아이인데 정말 이 출생 육아 지원금까지 꼼꼼히 챙겨서 4,840만 원까지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이 세롬이가 태어났으니까 가상의 인물이 태어났으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올해 8살 맞아요, 8살. 학교에 들어갈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는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교육청이랑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뤄지는데 조사를 한 순간 여성의 자취를 감추고요. 예. 나중에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세롬이, 세영이는 처음부터 없던 예.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고 나서 예. 지원금을 4년 동안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성으로만 존재했던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황 교수님, 글쎄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네. 아니, 근데 꼭 알리려고 하지 않으면은 모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초기에는 임신했을 때 3개월, 심지어 4개월까지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옷으로 숨기고 다닐 수도 있고요. 예. 임신했다라고 알리지 않으면은, 사실 초기 임신자들이 겪는 임신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휴직을 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직접 병원 가서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예. 모든 서류를 허위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사건이긴 한데 일단은 백 변호사님, 글쎄요. 네. 이 허위 서류, 국가기관의 문서하고 병원의 문서 두 가지를 일단 조작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출생증명서 위조는 그냥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출생신고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그냥 본인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지 않고도 출생했다는 사실만 알리면 되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좀 뭔가 실제 아이가 태어난 걸 확인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전문적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뭐 없는 아이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과거에 그 원영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원영희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 학교 갈 나이가 돼서 학교가 오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학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뉴스에서만 지금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출생신고가 쉽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출생신고를 할 때 예. 의사의 어떤 그 도장, 서명 그런 거 했거든요. 예, 그게 근데 필요하죠. 조사해보니까 그 의사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의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그 전에 그 의사가 살아있을 때 아마 진료했던 의사인 것 같아요. 예, 그 예. 인적사항을 좀 도용해가지고 그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공정증서원 네, 불실기재죄도 또 아마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서라는 거 자체는 뭐 구청이나 가면은 거기에 적게 되는 그렇죠. 그런 네. 하나의 양식인데 병원에서 발급받는 거를 이 사람이 위조를 네,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렵지 않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그것도? 그 의사의 인적사항만 인터넷 알고 때문에. 있으면 그 의사 도장만 타서 네. 그냥 출생신고 그 병원에서 발급하는 거에 도장을 찍고 그냥 그걸 제출하면 구청에서 실제로 그 병원에서 이런 걸 발급했는지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꼼꼼하게 확인이 들어가면 뭐 애시당초 세롬이라는 존재, 첫째 아이 세롬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건 처음부터 드러났을 텐데 예. 그러니까 출생신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게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출생신고상에 존재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문제제기가 됐다면 이제는 좀 그런 양식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왜 했냐는 건데 남편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남편은 지금 전혀 전 남편이죠 이제 전혀 뭐 이거 관련해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얘기를 하는데 예. 양육수당 중에 일부가 전 남편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남편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경찰이 이 여성을 검거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남편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계좌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몰랐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이해가 안 거니까. 가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4,800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글쎄요. 4천.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가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원영이 사건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이죠. 그 신원영 군 사건 그 계모의 어떤 그 핍박 학대에 의해서 그 락스 뿌리고 뭐 해가지고 그 사망했던 아이. 그래서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취약 연령이 됐는데 안 나타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신고를 하게 경찰에 되네. 신고 의뢰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세롬이죠 이게 세롬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세롬이 같은 경우도 안 나타나니까 학교에서 경찰에 의뢰한 거예요. 교육청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 여성이 이제 그때 잠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적을 하게 되면서 6개월간 경찰이 쫓게 됩니다. 경찰 좀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 피의자가 독특하게도 본인 명의 핸드폰이랄지 또 금융거래랄지 병원 진료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추적하는데 되게 의상이 많았고 또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반응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변 인물이랄지 뭐 통신수사, 금융수사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추적을 해왔어요.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추적을 시작했지만 생활 반응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드라마나 뭐 많이 본 것 같아요. 휴대폰도 사용 안 하고 예. 일단 집을 나와가지고 경찰 수사 착수하자마자 바로 집 나오니까 집으로 경찰들 가야 없겠죠. 그 나와서 한 7, 8일 정도는 여관을 전전하면서 숨어 댕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임신 상태였거든요. 출산이 임박했었거든요. 도주하는 중에는. 그러니까 한 명을 낳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 얘기로 하면 세 번째 아이인데 원래 둘은 가공이니까 빼고 진짜 요번에 제대로 이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 날 때가 임박하니까 여관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전전하다가 출산할 때 되니까 경남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출산을 했다 합니다. 아이를 낳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화동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월세방을 하나 얻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생활비가 또 떨어졌잖아요. 어려우니까 예. 할 수 없이 이제 요번에 어머니 집 그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경찰의 추적에 의해서 검거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어머니 집에서 가보니까는 2개월 된 아이가 있더라는 게 경찰의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멀쩡하게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글쎄 뭐 돈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이 여성은 원래는 이제 아이가 잘 안 생겨서 인공으로 인공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미리 출생 신고를 해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입양을 했을 때 아기의 나이와 어떤 이제 자기가 출생 신고를 했을 때 아이 나이를 이제 맞춰서 나중에 이 입양했던 사실을 뭐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냥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점이 다 논리적으로 좀 이해도 안 되고요. 하나의 작은 거짓말 아니죠. 이러한 하나의 거짓말로 시작해서 지금 도주자가 되고 출국금지까지 맞게 되고 엄청난 이 일로 이렇게 커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 사실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100%? 네, 100% 왜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롬이만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째가 있잖아요. 2012년에 또 아이를 허위 출생신고를 했잖아요. 첫째 딸을 너무 갖고 싶어서 인공수정을 하다가 실패해서 입양을 하려다가 입양을 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먼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입양하는 게 절차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뒀어요. 그 이후에 구청에서 자꾸 취소를 해야죠. 출산 장려금 받으래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의심받을까 받았대요. 이게 첫째만 있으면 얘기가 돼요. 근데 2012년에 또 둘째를 또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잖아요. 한번더 그러면 한다. 동기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은 어떻게든 본인의 처벌을 좀 낮추기 위해서 예. 참작할 만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 이거는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돈이 뭐 얻은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승무원의 연봉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 그거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가외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심지어 그다음에 일단 임신했다라고 하고 육아휴직 하잖아요. 예. 휴직 기간에 돈 다 받습니다. 그럼 일 안 하고 돈을 벌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튜어디스의 연봉을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전혀 그게 뭐 큰 돈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여성분한테는 의미 있는 금액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이런 원인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지만 둘째부터는 이런 이유, 돈이나 본인이 쉬기 위해서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4,840만 원 중에는요, 대다수가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이에요. 예, 예. 양육 휴직 시에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예, 월급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4,840만 원 중에 회사 측으로 받은 돈이 많고요. 정부에서 양육 수당 뭐 이거 받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면서 보수받는 거에 재미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딱 하나 따져본다면 이거는 경찰이 분명히 조사할 거예요. 예. 전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 이유 예. 그거 따져보면서 이혼 과정에서 급전이 갑자기 필요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경찰에서 조사하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를 그렇게 해보니까 걸리지도 않고 돈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명 더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를 했다는 추정인데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이 문서 위조라는. 그렇죠. 지금 이게 일단은 뭐 출생신고서 위조했죠. 예. 그다음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해야 될 부분도 위조를 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출생신고를 직접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단 사문서 위조, 위조서문서 행사에 이걸 공정증서라고 하거든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양육수당 받고 지금 육아휴직 과정에서 돈 받은 거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기도 됩니다. 죄가 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허위 출생 신고를 했다가 끝이 아니라 예. 이 허위 출생 신고로 인해서 파생되는 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는 뭐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뭐 벌금 내고 끝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극단적으로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애초에 이 여성이 진술한 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면 경찰도 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상황.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급전 관계 그다음에 뭐 제 생각은 예.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남편도 일단은 경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습니다. 검찰에. 예. 왜냐하면 일단 돈의 일부가 남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그러니까요. 정황이 있기 예. 때문에 남편은 지금 몰랐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남편이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와이프가 애를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전혀 낳지 않았는데 허위 출생 신고한 거를 전혀 몰랐을 가능성보다는 그리고 회사도 안 가는데 휴직을 네, 해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안 알 수밖에 가는데.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남편을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여성분의 동기를 파악하는데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양육비가 정부에서 지급되기 이전에요. 제가 취급하던 사건 중에서 아이에 대한 어떤 그 환상, 집착 때문에 한 두세 명 허위 신고한 사람 취급해 본 적은 있어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 왜 여성. 막 이 여성분이 아이 막 어디 동네 다니면서 목욕탕 같은 데서 나 얼마 전에 애 낳았는데 뭐 애 별명이 뭐 꽁지야 뭐야 이렇게 자랑을 했으니까 막 꽁지 엄마 돼지 엄마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요. 이 여성이 거기에 막 현혹돼 가지고 애들을 막 여러 명을 만들어 출생신고 막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불구속 수사하고 말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도 돈 받고 예. 또 뭐 정부에서도 돈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은 죄가 많아졌는데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정신적인 어떤 아이에 대한 어떤 집착이 예. 정신적으로 조금 어떤 문제를 야기한 건지 이것도 아마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좀 문점이 남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글쎄요, 백보라 선생님.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직원이 가져오면은 이거를 일일이 검증하기는 아니, 굉장히 그렇죠. 아, 이게 위조됐는지 아닌지, 출생신고서가 잘못된지 아닌지 안 보죠. 그냥, 출생신고, 애 낳았구나. 육아휴직 얼마 전에 했었지. 출생신고서 병원에 서류까지 왔어요. 그럼 당연히 해주죠. 예. 그걸 무슨 여기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 여성이 애를 낳지 않았는데도 난 것처럼 했을 거라고 조사를 할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요즘에 대부분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이 그게 제일 최선의 정확해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집에서 낳는 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혹여라도 병원에서 낳지 않고 뭐 비상 상황이나 혹은 집에서 낳는 분들은 출생신고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하면 됩니다. 예, 이 두 개로 그렇죠. 투트랙으로 맞추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는 애를 낳게 해주고 거기서 서류는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예. 이것도 국고 낭비잖아요. 예. 국고 낭비에다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하지 않는 아이가 서류상 존재하면 나중에 그게 도용이 돼서 범죄 악용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시스템을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